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계속해서 오늘은 종목 겨루기 대신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대비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그에 따른 수혜주를 챙겨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IS의 정재훈 이사,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싸우는 시간 아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지금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도 B컷이냐 아니냐 금리 인하 폭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과연 우리가 금리 인하 그리고 공통된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또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또 관련주,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 폭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 두 분 각각 어떻게 판단을 하면서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뚜렷한 침체 징후가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냉각과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래서 50bp 인하를 해야 되느냐?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25bp 인하가 조금 더 우세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 B컷이냐 아니냐를 두고 말이 많기 때문에 정태근 이사가 보시기에는 이번 FOMC 그리고 또 이후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줄 것으로 좀 지켜보고 계세요? 일단은 제가 좀 의견이 달라가지고요.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전망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전망하고 좀 달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CME 금리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0.25%를 한 71% 정도 현재 가능성 있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0.25%라도 일단 한다라고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대부분의 IB도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저는 이번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경기 지표 둔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지표가 과연 둔화가 되고 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파월 같은 경우도 방향성은 어쨌든 맞다라는 얘기했어요. 이번에 잭슨홀에 했지만은 모든 게 데이터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했고 월러 이사 같은 경우도 50bp B컷에 대한 동의를 했지만은 결국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고용 쪽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 쪽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 일자리와 소비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둔화가 되게 되면은 소비가 둔화가 되게 되고 그래서 선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 물가가 좀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좀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논리 때문에 지금 파월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고용 지표를 봤을 때 해야 될 정도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용 지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이동 평균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 급격하게 해고가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러니까 실기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러니까 금리 조정을 지금 파월이 상당히 신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었던 두려움도 분명히 상존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2011년도처럼 신중하게 더 계속해서 좀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빨라도 저는 11월 달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 많은 IB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미주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저도 올 연초에는 미주어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더라고요. 다른 곳은 6월이 내놨던데. 근데 지금 방향성을 보게 되면 미주어가 전망을 하고 있는 그 전망치가 바뀌지 않는 상황들이고 다른 IB들이 6월에서 9월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주어 어떤 전망치가 지금 맞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9월 달 어떤 신호는 주겠지만은 바로 이제 실행한다?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50bp 인하냐 25bp 인하냐를 여쭤봤는데 네. 오히려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으면 금리 동결을 했을 때 시장이 너무도 금리 인하를 예상했기 때문에 네네. 뭔가 충격을 반영하는 좀 네네.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 심하게 받을 겁니다. 심하게 받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금리 동결하고 심하게 받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를 자극하는 것보다는. 네네. 네. 왜냐하면 이번에 B컷을 하게 될 때 시장이 호재가 될 겁니다.
분명히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고 난 뒤를 봐야 되거든요. 하고 난 뒤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금리 인하의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50bp 비커스 해버리게 되면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실행하게 되면 호재가 되겠지만 그 위에는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래 공포가 더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차라리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을 하게 되면서 실망감을 주게 되면서 한번 충격을 받고 금리 동결했지만 그럼에도 네. 경기는 좋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고 봐요. 네, 오, 소수 의견이에요.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정재훈 이사님은 짧게 어떻게 또 전망을 하면서 지켜보세요? 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0.5%보다는 0.25%를 좀 단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인하에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있습니다. 네.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표를 보게 되면 크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시장은 이미 선반영이 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0.5%를 인하를 해버리게 된다라면 저는 시장에 좀 충격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제조업 지표 빼고 나서는 그렇게 크게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뭐 고용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침체로까지 빠질 거냐라는 부분들은 아닌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0.25%가 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경기 침체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를 좀 보고 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에 있어서의 차이는 이미 정상화로 회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10년물과 3개월물을 보게 되면 좀 더 짧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10년물과 2년물 같은 경우는 이미 정상화가 됐어요. 근데 조금 시간을 두고 나서 침체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10년물과 3개월물을 보게 된다면 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3개월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상화로 좀 진행이 된 부분들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침체로 빠져들진 않았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0.5%를 단행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기 네. 때문에 0.25%가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결은 굉장히 신박했고요. 네, 25bp 인하 가능성을 또 정재훈 이사님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방향은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수혜주를 각각 어디에서 또 갖고 오셨을지 짧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태근 이사님 어디를 주목하십니까? 금리 인하하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에 이제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건설, 금융 이렇게 네. 세 개 섹터 꼽아봤어요. 종목은 어떤 종목을 또 주목하세요? 종목 사실 블루엠텍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종목끼리 지금 말씀을 네네, 드려가지고 괜찮아요. 네. 괜찮았었나요? 네. 그러면 블루엠텍. 블루엠텍 그냥 할 걸 그랬네요. 근데 DX, VX를 준비를 했어요. 네. 제가 예전에 그 블루엠텍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오가 제가 맛집이라는 표현을 좀 했었거든요. 메뉴가 다 괜찮아서 뭐 SG형이란지 ADC, 비만 치료제,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그리고 여름철 한정 메뉴 코로나까지 네.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비만 치료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DX, VX 요것도 이제 두 가지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네. 어쨌든 국내에 상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두 번째 특허 물질이 돼서 이제 그 출원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훈 이사는요 어디를 보세요? 저도 일단은 교집합으로 좀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하고요. 국내 쪽에서는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틸리티 섹터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유틸리티 섹터 쪽에서는 뭐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뭐 이 정도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 좀 제법 오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좀 더 낫지 네.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도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은 뭐 그냥 가장 안전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 나오면서 오르지 못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좀 못 올랐던 그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뇌졸중 치료제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 SK 바이오팜이라든가 동아ST 뭐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역시 공통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관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그리고 정재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